카페를 창업을 할 때 제일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머신 선택입니다. 머신 선택인데 반자동과 전자동 요 두 가지가 있어요. 카페에서 많이 보시는 게 반자동 머신인데 반자동 머신만 보고 이거 사야지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 어떤 머신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매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머신 선택에 큰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. 반자동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.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자동 같은 경우는 커피를 양을 좀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한다는 가정하에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에는 전자동 머신으로 한번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해볼 건데요. 전자동 머신으로 에스프레소가 나오는데 49초가 나왔습니다. 카페 운영에 있어서 제일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에스프레소 추출인데요.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전자동과 반자동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. 자, 이 모습을 보시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자, 그 첫 번째는 인건비와 고용 관련된 문제들입니다. 자, 지금 보셨던 것처럼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대략 20초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보셨는데요. 물론 매장마다 다르겠지만 100잔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제 이런 효과를 나타냅니다. 그리고 이러한 시간의 갭은 매출이 많이 발생되는 매장이라던가 굉장히 바쁜 매장들은 점점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. 그 외적인 것들도 보시면은 좀 더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반자동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제가 포토피터를 들고 또 그라인더에 가서 무게를 재면서 양을 맞춰야 되고 탬핑을 해서 에스프레소 추출에 껴서 추출 버튼을 누른 데까지 해도 바리스타가 그 행동들을 다 해야 된다는 점이 있죠.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데 바리스타 하면 꼭 그곳에 상주를 해야 돼요. 그곳에 상주를 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좀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껴서 실제로 제가 아는 매장도 월에 3억 가까이 판매를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매출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. 이유는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또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도 그 시간과 또 남은 인력들이 계속 겪어야 되는 그런 고충들이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 고용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반자동 머신으로 했었을 때 최대 단점은 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, 자, 반대로 전자동 머신을 버튼 한 번 요 1초도 안 되는 시간으로 에스프레소 한 잔이 나오죠. 버튼을 누르고 그 해당 인원은 부가적인 부분들을 또 추가로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.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 하면은 인건비와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. 전자동은 인력이 한 명 줄면서 인건비를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자동을 택하지 않고 반자동으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 이유는 커피에 대한 맛 때문입니다. 이 커피의 맛이 제가 말씀드린 이제 두 번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. 자, 대부분 많은 사장님들이 전자동 머신으로 커피를 추출하게 된다면은 커피의 맛이 많이 떨어진다 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, 여기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리자면은 스타벅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현재 스타벅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좋은 반자동 머신을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현재는 전 매장이 자동 머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스타벅스의 커피는 전자동으로 뽑기 때문에 맛이 없다라고 인지하지는 않습니다. 이거를 다시 말해보자면은 일반 소비자들은 커피 맛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맛적인 부분보다는 매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. 자, 잘 되는 카페들을 보자면은 물론 커피의 맛도 중요하지만 커피의 맛이 카페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전자동과 반자동 머신을 가지고 에스프레소의 맛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반자동 머신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커피의 맛이 좌지우지가 많이 됩니다. 반자동 같은 경우는
압이라던가 열이 확실히 잘 받쳐주기 때문에 커피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잘 부각시키는 부분도 있어요.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잘못 추출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그만큼 좋은 맛도 못 낼 뿐더러 오히려 더 부정적인 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반자동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커피에 대한 공부와 이해도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. 일관성 있는 커피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숙련된 바리스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전자동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스프레소 추출이 굉장히 편리합니다. 전자동의 머신 특성상 반자동만큼의 열이나 압을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제대로 부각시킬 수는 없지만, 전문적인 바리스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퀄리티의 에스프레소를 계속적으로 추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 하면은, 창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바리스타에 대한 경험이 있고 혹은 이 커피에 대해서 정말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보려 하시는 그런 마인드와 함께 커피의 맛과 또 품질을 정말 신경 써서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자동을 활용을 하셔서 괜찮은 커피들을 계속해서 만드시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. 또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죠. 하지만 커피 경력이 많지 않고 사업의 하나의 영역으로 그냥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은 반자동보다 전자동을 활용하시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두 가지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사장님들의 하나의 그 운영의 전략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카페의 컨셉 혹은 이제 방향성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서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서 어떤 것이 좀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전자동과 반자동 사이에서 정말 많은 후회를 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혹은 계속 바뀌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반자동 머신을 고르는 기준으로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